안녕하세요. 네오젠과학학원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. 교화고의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. 난이도가 교화고는 지금 1년 동안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. 1학기 때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난이도가 좀 달랐는데요. 요번 중간고사 때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어려운 파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또 난이도를 낮췄습니다. 그래서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생명 파트 대비 화학 파트의 비중은 높습니다. 생명 파트는 좀 기본 개념 유형의 문제들의 지엽 암기들을 좀 많이 꼼꼼하게 포함을 합니다. 교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엽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타학교 아이들이 함정 문제를 연습할 때 교화고의 기출문제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산화환원이나 중화반응의 가장 어려운 파트, 우리가 이온수 이제 변화나 이런 응용 문제들이 있는데요. 이 문제들을 3개씩 출제를 했습니다. 평소 연습을 좀 많이 안 하고 기피했던 학생들을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.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워낙에 어려운 파트라는 걸 알아서 연습을 많이 해놨다 보니까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 정도로 어려운 문제도 많이 극복을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화학 파트가 분명히 변별력을 가르고 있습니다. 생명 파트 대비 화학 파트의 난이도가 확실히 높은데요. 어쨌든 이온수 변화를 포함한 문제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암기 요소가 큰 파트랑 그리고 응용 예산력이 필요한 파트가 확실하게 분리가 좀 되어서 분야별로 암기에 좀 강한 친구들은 요걸 잘할 수 있고 응용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은 또 요걸 잘할 수 있고 암기는 너무 오히려 복잡하다 보니까 좀 안 해왔던 친구들은 점수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갈라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. 중간에 좀 끼어들어간 문제 외에는 단원별 순서대로 대부분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이 문제는 어려운 거야 나 알아 나중에 풀어야지 이러면서 좀 문제의 시간 배분을 나눌 수 있는데 좀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험지입니다.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 미래과학과 사회 파트 문제로 가장 대표로 뽑는 개념 내용을 좀 골고루 출제를 했습니다. 상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 이쪽이 이제 제목 자체가 미래과학과 사회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기술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용어도 낯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IT적 요소를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을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5번부터 12번까지 생명 파트에 8번이 산성물질 찾는 그리고 화학 파트 한 문제가 딱 끼어 있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생명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단원별 순서대로 쭉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문제가 끼어들면 학생들이 오히려 당황을 해서 그 문제를 좀 잘 틀립니다. 9번 문항에서는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의 생성 시기가 나왔습니다. 1학기에 판구조론에 나왔었던 이제 내용인데요. 요 파트의 문제를 올해 2학기 중간고사에서 지질시대 쪽을 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출제를 하였습니다. 이렇게 추후에도 통합과학 1에 나왔던 내용이 그 다음 2에 나올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8년도에 고1들은 통합과학을 이제 수능으로 보는 고3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형 연계 문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에 단원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원들의 어떤 교차, 얽힘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잘 외워놓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15, 16, 18번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문제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 이온수 변화 문제입니다. 같은 내용의 문제들인데요. 유형을 좀 변형을 시켜서 예시와 자료 제시의 이제 방법을 달리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이 문제까지는 내가 풀 수 있는데 그래프를 좀 유출을 많이 해야 되는 해석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서 못 하는 변별력을 좀 가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. 21번 그리고 23, 24번도 마찬가지로 중화반응 파트에서 농도 그리고 부피를 체크해서 계산하시는 응용 문제입니다. 산화환원이랑 마찬가지로 자료 제시 방법이 뭐 그림으로 주어지냐 그래프로 주어지냐 아니면 표로 주어지냐 이런 것처럼 좀 차이를 내서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유형을 좀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. 한 문제 유형으로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
문제까지는 풀 수 있어서 점수를 어쨌든 주시면서 변별력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화학 6문제가 이렇게 모두 계산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. 네오젠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직보 때까지도 어려운 변별력 갖출 수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.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잘 따라온다면 충분히 학교 시험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.